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혹시 닭살이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심코 지나친 닭살이 아토피 피부염이 증상일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닭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닭살과 아토피 피부염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닭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닭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공각화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닭살과 모공각화증은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다른 질환입니다. 닭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흥분하거나 추위를 타거나 긴장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꼈을 때 이때 털세움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있어요. 기모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교감신경이 흥분을 딱 하게 되면 우리가 긴장을 하죠. 싸우자! 그러면서 흥분 상태를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 털을 세우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마치 동물들이 긴장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털을 쫙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도 털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때 기모근이 딱 작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 닭살이 생깁니다. 흔히 소름 돋는다고 했을 때를 닭살이라고 하는 건데 닭살은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모공각화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닭살은 아닌데 이걸 닭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모공각화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털이 나죠. 그러면 털 주변에 보면 모공이 있어요. 모공 주변에 보면 거기에 각질들이 축적이 됩니다. 노후각질들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딱딱하게 이렇게 뻥긋 솟아납니다. 그래서 모공 주변에 이렇게 솟아나요. 마치 제주도에 가면 오름 있죠. 오름같이 이렇게 살짝 솟아납니다. 분화구같이. 근데 그 주변을 덮어요. 그래서 털을 덮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털을 덮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털을 덮으면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붉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모공을 막으니까. 아니면 털을 덮지 않는 경우들도 이렇게 딱딱하게 솟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모공각화증이죠. 모공각화증은 닭살, 즉 소름처럼 일시적으로 돋아나는 게 아니라 지속됩니다. 그래서 까칠까칠하죠. 닭살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대체적으로 이런 데 많이 생기죠. 팔 쪽, 아니면 이제 등 쪽이나 배 쪽에도 선택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얼굴에도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흔한 닭살은 이런 데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 배 쪽이나 등 쪽에 많이 생기죠. 모공각화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보통 10대, 사춘기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대부분 사라집니다. 간혹 가다가 30대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대체적으로는 사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즉 살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혹은 그 피부 잔비늘증, 어린선이라고 하죠. 이런 피부 질환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인데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피부에 구진이 생기고 피부 전체에 습진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겼죠? 그게 낫는 과정에서 각질이 생깁니다. 이때 모공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겼다 호전됐다 생겼다 호전됐다 이때 모공각화증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아닌 이런 등 같은데 특히 목 주변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흉추 한 그죠? 1번, 2번 사이 정도에 많이 생겨서 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위 아니면 가슴 쪽 부위에 모공각화증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피부 잔비늘증이라고 해서 어린선이라고 하죠. 유전적인 질환인데 피부 전체가 각질로 덮이는 건데 이때도 모공각화증이 잘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피부염에 의해서 모공이 막히는, 즉 각질이 생기는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피부가 정상적인 그런 과정은 기저층에서부터 쭉쭉쭉 올라와서 각질층으로 피부가 쑥 생기고 그리고 각질이 탈락되는 과정인데 이게 피부 질환 때문에 원활하게 지속이 안 되고 노후 각질들이 자꾸 쌓이는 거죠. 아토피 같은 경우도 각질이 두껍잖아요. 왜냐하면 피부 재생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노후 각질들이 피부에 두껍게 쌓이는 거죠. 그런데 피부 장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죠. 이때 바로 닭살과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노후 각질들이 모공 주변에 쌓이게 되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닭살이 굉장히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에서 모공각화증은 어떤 양상이냐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아토피가 심한 분들을 피부를 쭉 만져보면 피부가 우둘두둘합니다. 멀쩡한 피부를 만져봐도 우둘두둘해요. 모공각화증이 막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점점점점점점 보이거든요. 온몸이 다 그래요. 근데 아토피 환부는 이런 데만 있죠. 접히는 부위나 목 같은데 혹은 얼굴 같은데. 그런데 피부 전체적으로 모공각화증이 있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 부위에 발생 부위에만 피부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부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는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전체에
모공 각화증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는 전신질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닭살이 있는 부위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발 부위는 대체적으로 보면 배랑 등 같은 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 같은 데 만져보면 우둘두둘하고 까칠까칠한 경우가 많죠. 꼬마애들도 그래요. 소아토피 같은 경우도 만져보면 피부가 닭살이 막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 이 아이는 닭살이 사라지면 아토피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즉 아토피 피부염이 사라지면서 닭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피부 각질이 정상적인 그런 생산 기전을 갖고 있으면서 피부가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뽀얗게 매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닭살 같은 경우, 즉 모공 각화증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 피부염의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부위에도 이제 등 같은데 특징적으로 이렇게 막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모공 각화증인데,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그때 긁죠. 긁으면서 태선화 양상을 보이면서 모공 각화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것 역시도 피부염에 의한 그런 모공 각화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공 각화증, 즉 닭살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바로 미용질환으로 판단을 해서 아토피가 덜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닭살을 없애야지, 모공 각화증을 없애야지 라고 생각해서 필링을 하거나 아니면 미용 관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모공 각화증의 치료는 이제 노각질들을 제거하는 쪽에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스크럽이나 필링 이런 것들, 그죠? 화학적인 필링이나 해초 필링 같은 걸 해서 벗겨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아토피 피부염이 덜 나은 경우에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 이제 피부가 건조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바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부위에 보습제를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가 자칫 과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같은 거를 해서 아토피가 심해질 우려도 있다는 얘기죠. 즉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옛날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닭살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아토피가 안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닭살에 대한, 즉 모공 각화증에 대한 관리를 하기보다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즉 음식 관리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열에 대한 관리, 생활 관리, 이런 관리들을 해주셔야만이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닭살에 대한 치료도 동시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기준을 따질 때도 모공 각화증, 즉 닭살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피부가 멀쩡해요, 가렵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치료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제 소아토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모공 각화증 같은 경우는 제거를 시켜줘서 피부가 뽀송뽀송하게 되는 데까지를 치료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모공 각화증, 즉 닭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모공 각화증이 아토피 피부염이 덜 나은 상태, 혹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과도한 그런 미용적인 처치를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